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가 3분기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역점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파라타항공의 양양 제주 노선 취항과 크루즈 관광 사업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는 무엇보다 파라타항공의 제주 노선 취항을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파라타항공은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 사업자 변경 면허를 딴 데 이어 지금까지 항공기 2대를 도입하고 지난 8일 항공운항 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10월 25일까지는 오전 8시 30분 양양에서 출발해 9시 50분 제주에 도착하고 10시 50분 제주에서 출발해 낮 12시 10분에 양양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매일 운항하고 겨울철엔 하루 2차례씩 왕복 운항합니다. 앞으로 항공기 2대를 더 들여와 국제선 노선도 발굴할 예정으로 강원도는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항 활성화를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홍보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며 앞으로 정기선뿐만 아니라 부정기편 또 외국 인바운드 노선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글로벌 본부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도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크루즈 체험단 운영 결과 나타난 점을 개선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대로 한, 러, 일 삼각 크루즈 항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속초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의 정비를 서두를 방침입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계획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는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한 한 9월 정도에는 마무리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국제여객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원도는 또 올해 2학기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학기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를 받아 12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폐광지역이라는 명칭 대신 지역 특성에 맞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지역 간의 이견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폐광지역을 마이닝 기구라든지 여러 다른 이름으로 좀 바꾸자라는 여론은 있었는데 폐광지역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서로 시군의 이견이 다 많더라고요. 어떤 명칭을 정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강원도는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도에서도 선박 입출항 기록관리와 나라장터, 국민신문고 등 몇 가지 민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양양군의회가 스포츠 에어돔 특별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8건에 대해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양양군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과 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양양군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본회의장.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스포츠 에어돔 설치와 관련한 조사 활동을 마치고 8건의 문제점을 보고했습니다. 스포츠 에어돔 시설의 입찰 조건을 달리한 자격 요건 이원화 문제를 비롯해 긴급 입찰과 과도한 공사 금액 선지급, 사이클 경기장의 구조 공사 대책 등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평가위원 모집과 선정 과정에서 규정에도 없는 선착순 선정, 족구장 에어돔 업체 평가 심사 과정에서 사회자가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발언한 점은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사이클 경기장 공사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방식이 접수순으로 진행되어 사전 정보 접근이 가능한 일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는 전자투표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에서 찬성 5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는 군의회 조치가 미흡하다는 항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가는 거야 문제가 아닌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듣고 나서 표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말씀하세요.
의결된 결과 보고서를 넘겨받은 양양군은 특별한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 8가지에 대해서 보완하고 앞으로 개선하러 한 거는 그렇게 따로 해서 해야지 무슨 여기 할 게 뭐가 있어. 시민단체는 본회의 개회 전부터 군의회가 지역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의혹 규명에 끝까지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급 기관의 감사나 경찰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군의회를 비판하며 경찰 직권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8가지에 대한 범죄 사실을 사실상 공표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경찰이 수사에 적극 바로 착수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양양군 족구장과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설치 사업에는 총 140억여 원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앞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6개월) 전 경북의 초대형 산불로 천연고찰 의성의 고운사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고운사는 사유림으로는 처음으로 사찰림을 자연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불탄 숲 과연 그대로 두는 것이 답일까요? 지난 시간 인공조림 논쟁에 이어 이번에는 자연 복원 문제를 이하라 기자가 다뤄봤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능선 사이, 천년의 역사를 담은 고운사의 건물 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범종이 깨지고 한옥이 무너질 정도로 강한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 나무는 소나무 화렵수 할 것 없이 모두 숯덩이가 됐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고운사는 건물터 주변부터 초록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운사는 이 자연의 힘을 믿고 불에 탄 숲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산에 나무를 심으며 가뭄이 든다든가 이런 걸 하면 그거를 일일이 물 주고 돌볼 수가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식생들은 바로 뿌리 내리면서 그 토양에 적응해가. 사유림에서 대규모 자연복원 실증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고운사가 처음입니다. 같은 산에서 반복적인 산불을 겪고 있는 미국 전문가들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가만히 둔 숲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2003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2주 동안 3만 5천 헥타르, 축구장 4만 9천 개 크기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22년 전 산불 면적이 너무 커 손을 대지 못하고 방치한 이곳은 10년 전 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로 죽은 나무들이 두 번째 산불을 키운 연료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There might be 1,000 per hectare that was standing dead. And all of this material that summer is crispy and dry and flammable, just like if you were going to build a campfire. 당시 산불 진화대원은 바닥에 깔려있던 죽은 나무들 때문에 진입에 어려움이 컸고 결국 진압 시간을 늦춰 산불이 더 커진 원인이 됐다고 말합니다. When you have all of these dead trees, operationally it is more challenging for firefighters to deal with because each of these snags represents a potential injury or death to a firefighter. 우리나라 산림청은 이 같은 경우 2차 피해가 커져 훗날 결국 조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시 재조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중복 비용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지는 산림청, 자연의 힘을 주장하는 고운사. 어느 선택이 옳은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자연의 힘을 믿고 기다리느냐, 위험 가능성을 계산해 미리 개입하느냐. 단순히 자연보건과 인공보건, 비율 문제를 넘어서 산불 피해지 사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우체국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 배송이 늦어지는가 하면 인터넷에서 등본을 떼는 것도 어려워졌는데요. 강원도는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우체국.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보내려는 시민들로 창구가 북적입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배송이 늦어지거나 택배 위치도 조회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추석 전에 물건이 도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회를 항상 해서 지금은 그게 아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물량이 또 빨리 보내야 되느니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이틀 밤새고 그랬습니다. 자영업하는 그 소규모 업자들은 너무나 많은 타격도 오고. 행정복지센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평소 같으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직접 복지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직접 안 뽑혀가지고 등본이랑 인간증명서 떼러왔습니다. 물어보니까 수수료 면제받았습니다. 힘들었어요.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증 단계에서 막혀 다음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콜센터 운영과 각종 민원 서류 수기 신청 확대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도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그 정보를 도민들에게 이제 연락이 오면은 바로바로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115개 시스템 가운데 국민신문고와 나라장터 등 35개가 멈췄고 80개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와 전산실, 전산 장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화재가 나더라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다. 또 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 접수할 경우 일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처리 기한도 연장됩니다. 119 신고의 경우 문자 신고는 안 되고 음성과 영상 신고만 가능합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잠정 취소됐던 강릉의 가을 대표 축제인 강릉 커피축제와 누들축제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나흘간 동시 개최됩니다. 강릉시는 지난 25일 강릉시 번영회장,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축제 재개를 최종 결정했으며 10월 30일로 개최일을 정했습니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9월 12일 오봉저 수지 저수율이 11%대까지 떨어지자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물 사용이 필수적인 두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가뭄 상황을 계기로 행사장 수돗물과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축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선군 남면 민둥산에서 제30회 민둥산 은빛 억새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45일간 열립니다. 축제 기간 중 개막식과 등반대회를 포함해 아리랑 공연, 관광객 노래자랑, 민둥산 가요제, 아리랑 마을 잔칫날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며 셔틀버스 운영과 발구덕 주차장 신설로 관광객 편의도 좋아졌습니다. 해발 1118m에 위치한 민둥산은 전국 5대 억새 군락지 중 한 곳으로 정상부근 66만 제곱미터에 펼쳐진 은빛 억새꽃밭이 장관을 이루며 매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가을 트레킹 명소입니다. 올해 태백제 개최 장소가 바뀐 데 대해 비판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태백시 의원들이 태백시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태백시의회는 오늘 간담회를 갖고 주민 화합 행사인 태백제 개최 장소를 종합경기장에서 좁은 황지 연못으로 옮기면서 태백시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지만 거짓 해명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백시는 일부 주민과의 대화에서 비슷한 의견이 있었고 추석 연휴로 인해 주민들이 모이기 힘든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 태백제는 다음 달 2일과 3일 1980년대의 맛과 흥을 주제로 황지 연못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설악 온천마을 관광거점 조성 사업의 건물 리모델링 작업이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악산 관문에 오랜 기간 방치돼 온 설악산 문화시설인 홍삼체험관을 개보수해 복합문화센터로 바꾸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체 공간, 워케이션 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공사는 내년 8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속초시는 소공원 공연과 전시회, 설악향기로 등과 연계해 침체한 설악동 재건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양양송이 공판이 시작된 가운데 1등급 상품이 최고 12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양양속초 산림조합은 지난 27일 30.17kg에 이어 어제는 16.23kg이 수매돼 킬로그램당 1등급 120만 600원, 2등급 75만 1,100원, 등회품 26만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송이 공판은 폭염과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됐으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생산량이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